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은퇴를 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사실 다양한 ETF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쪽은 배당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드를 모아가시는 분들이나 은퇴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 오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큰 쪽에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호기롭게 은퇴를 했는데 이제 8% 정도의 배당이면은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시드가 얼마냐에 따라서 하루의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1억당 보통 한 8%면은 8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3억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하루에 6만 원 정도를 쓰는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현재 리츠 시가 배당률로 한 8% 가까이 나오니까 부동산만 투자하더라도 한 8%는 나오겠다라고 일단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또 은퇴를 해보니까 일단 시간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스럽지만 이제 돈을 더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억이면 좋고 5억이면 더 좋고 10억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파이어 하기에는 저처럼 이제 어중간하게 돈을 모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낮 시간에 혹은 밤 시간에 지금은 본업이 됐지만 부업을 또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소득이 끊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은 사실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이 수익률보다 더 무서운 게 현금 흐름이 끊긴다라는 이 공포감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가 돈을 더 모아야 돼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겹치게 되면은 사실 은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직장인이 그래도 좋지만 첫째 딸에 은퇴하고 나서 약간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고민과 행복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뭐 전부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일 필요한 건 일단 현금 흐름이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서는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다니면서 얻는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루틴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정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평생 갈 수가 없고, 저처럼 40 초반에 퇴사하거나 아니면 뭐 앞으로 하거나 혹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고 어차피 느껴야 될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버드 콜 혹은 이제 리츠 같은 배당형 자산을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이유, 리츠나 커버도콜 어렵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는 다 대부분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돈을 굳이 뺏쓰지 않아도 알아서 배당금이 환원돼서 나오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들어와야 뭘 이 계획을 짜고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에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특히나 S&P 500을 어렸을 때부터 혹은 뭐 3, 40대부터 혹은 50대부터 이렇게 모아서 극대화한 다음에 이거를 자가 배당 형태로 뭐일 있을 때마다 혹은 생활비마다 한 달에 뭐 10주 팔고 3주 팔고 아플 때 2주 팔아가지고 이틀 걸려서 결제된 다음에 현금 뽑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그때까지 모였던 시드를 팔 때마다 세금을 또 엄청나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동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이 역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혹은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면은요, 자, 계좌가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30억 하는 것이 25억에서 35억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3억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요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요 범위 안에 움직일 거고요. 이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니까 내 잔고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 계좌의 손실, 평가 손실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가 배당보다는 이렇게 배당 세팅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슈드를 한 5천 주 정도 모으고 있는데 이게 슈드도 정말 계륵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배당 3.7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배당 성장률이 약 10% 정도를 예상하고 나면은 뭐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러나 이게 또 은퇴하고 나는 입장에서는 이게 또 계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성장주를 동시에 같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매력 유지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보다 따라가거나 그 이상의 초과 성과를 내야 계속 구매력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드만 100% 모아가거나 아니면 배당을 100%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숙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섞어야 되는 건데 옵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흐름 발생시키는 ETF들이 리츠가 기본적으로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커버드 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 옵션도
그냥도 어려운데요. 이 커버드 콜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을 잘 못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시장 쫓아가려고 하면 또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럴 때 있어서 배당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에 주가도 빠지고 배당도 줄어들게 되면은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니까 이 두 개를 조합해야 된다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액이 좀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코스피 기반의 커버드 콜도 분명히 옵션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미국 주식으로 배당 세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피와 제피큐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도 좋은 옵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판 제피, 제피큐 같은 배당과 성장 미국 커버드 콜 시리즈 441640 같은 이런 한국판 커버드 콜도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 자체는요, 변동성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게 되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월 생활비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에 8%냐, 연에 10%냐, 연에 한 12%냐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리츠인 건데요. 상업용 부동산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거 형태로만 리츠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정말 계륵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이 리츠라는 이제 투자 도구로 얘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바탕으로 배당을 주는 형태가 이제 리츠의 기본 컨셉인 건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츠를 17개에서 한 20개를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가 혹시나 깨지더라도 다른 리츠가 버텨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발생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임대료를 거의 대부분 배당으로 활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무너졌을 경우에 아시죠? 이게 부동산이 무너지면 이게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매수자가 와서 이 부동산을 구매한 다음에 또 구조 조정을 통해서 또 비용 부분을 또 안 좋은 것들은 빼고 다시 한번 재임대를 한 다음에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츠는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한 5,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한 5에서 9% 정도가 개별적 리츠의 특성마다 세팅이 되게 되어 있는데,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건물들도 있고, 그 물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냉장 센터도 있고요. 냉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기업한테 임차 주고 배당 받는 건데, 보통 지금 배당이 35원에서 한 30 초반, 대략 33원을 평균으로 잡으면은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8% 정도의 배당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매각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 부동산을 사고 배당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일정 수준 되면은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각. 요거는 하나증권 여의도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산 배당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5,000원 하던 것이 지금 8,000원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참고해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리츠는 주가 상승이 없다라고 많이들 이해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맞아요. 리츠 배당 많이 나오는데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리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임대료의 기반 이익에 대해서 한 90% 이상을 다 배당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에 대해서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거의 없다라는 포인트, 이게 법으로 규제되어 있거든요. 배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 20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리츠 ETF를 추천을 더 드리고요. 한두 개 망하더라도 나머지가 커버한다라는 거, 현금 흐름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흐름, 특히나 부동산 규제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현재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이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바탕으로, 임대료는 매년 올라갈 거잖아요. 혹은 5년 계약이면 5년 동안 뭐 매년 1%씩 올린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기에 이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보다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떨어질 때는 좀 더 대출이자 비용들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리츠에 대한 유상증자 이슈거든요. 유증이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악재이긴 합니다. 거의 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현금이 거의 리츠 내에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리츠 하나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려면은 돈이 더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유상증자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국내 주식 특히 유증된 한 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겠지만 보시면 악재 때문에 빠진 건 맞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 늘리니까 또 다시 건전화되고 있는 거예요. 리츠 가격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면 빠졌을 때 사게 되면은 유증 때 싸게 사게 되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배당은 더 싸게 시가 배당률이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점자는 없고요. 케바케이긴 한데 대부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리츠에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증자도 금융위에 신고하는 상황이고요. 안 좋으면 거절 당하는 거죠. 유증 목적은 적자를 메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 기업들처럼. 그러나 이제 임대료나 파이프라인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대기업의 뭐 어떤 청소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요. 대기업이 보통 팔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건물을 싸게 넘기 외통수. 은퇴해 보니까 이 외통수가 정말 재앙이거든요. 부업 여러 가지 하는 게 또 중요한 측면에서 보면 리츠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유증이 전부다라는 측면이 좀 뭐 장점이자 약점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나 특히나 금리 다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바닥에 사면 좋겠지만, 이렇게 변곡점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싸게 사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이럴 때 또 유증 나올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또 주가 왜 이렇게 빠졌나요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나오는 부동산 세팅에 대한 비중은요, 한 많게는 50%까지도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주들이 왜 현금 그림이 필요하고 연예인들이 왜 건물을 사냐 하면은 본인들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 안 하면 소득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츠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현금 흐름을 위해서. 건물주가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한 주당 5천 원이니까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있으면 더 리츠 주식을 더 많이 사 모을 수 있으면 또 건물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끊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퇴자나 시드 모으는 사람들 분명히 도움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 요소를 활용하고 나머지 포트폴리오 당연히 구축해야 됩니다. ETF 포트폴리오 되게 중요해요. 주식과 채권으로 옛날에 전통 자산들을 분류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감소했잖아요. 안전자산의 역할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금이나 배당주로 조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금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배당주로 조합하는 것도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자산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주식이 빠지면 뭐가 하나 올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만큼은 못하겠지만 현금 흐름이나 배당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노후가 55세에 은퇴하면 많게는 30년, 40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5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점차 까먹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요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쿠폰처럼 따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적다라고 하면 적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력 유지 차원에서 ETF를 조합하게 되면은 성장주고요. 이게 리츠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투자하게 되면은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또 빠지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배당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상장할 때 상장까지 가져가고 또 매달 생활비까지 나오는 이런 그 구조화 만드는 것이 결국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